자, 라이트센 조합 1381번이요.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A에다가 1하고 2 곱했더니 2하고 마이너스 3 되고요. A에다가 마이너스 1하고 3이라는 행렬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1과 4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 3하고 4를 곱하면은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와. 얘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나올까요? 주어진 녀석을 잘 이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자,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요. 얘 첫 번째 조건을 1식, 두 번째 조건을 2식이라고 놓고, 요 뒤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3하고 4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강제로.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조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작. 네. 선생님이 솔루션 1식에다가 실수배 K배를 하고요. 이 식에다가 실수배 L배를 해서 두 녀석을 더해 볼 거예요. 그러면 좌변만 먼저 썼을 때 그렇게 조작한 녀석의 좌변 A에 내가 실수배 봐봐. 여기 양쪽 옆에다가 K배 한다는 얘기거든요. 얘는 L배를 한다는 얘기고. 그죠? 근데 이 행렬 곱셈에서의 실수배 요거 지난 시간에 필기 안 해준 것 같기도 한데 비법 노트에다가 왼쪽 여백에 꿀팁이라고 하나 적으시고요. 행렬을 A를 K배, A하고 B를 곱한 다음에 K배를 하는 거나 A만 K배 한 다음에 B랑 곱하는 거나 아예 K배를 B한테 줘버리고 B를 K배 한 다음에 A랑 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행렬 곱셈의 왼쪽 여백에다가 예, 곱셈의 실수배다라고 하나 적으세요. 행렬 곱셈의 실수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았으니까 잘 보세요. 이제부터 연필 잠깐 놔주시고 이 K를 A에다 안 곱하고 뒤에 있는 1, 2에다 곱해버릴 거예요. 마찬가지 L을 마이너스 1하고 3에다 곱해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에 K, 2K 더하기 A에 마이너스 L, 3L. 이게 좌변인데요. 그럼 공통인수는 뭐가 보이나요? A가 보여요. A를 앞쪽으로 빼내면 뒤쪽에 있는 K, 2K와 마이너스 L, 3L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한 대 묶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좌변이 뭐가 되게 만드는 거냐면은 A에 K-L과 2K 더하기 3L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1번 조건식에다 K배하고 2번 조건식에다가 L배를 해서 더했더니 새로운 식 A의 K-L 2K 더하기 3L이라는 이행 1열 성분의 행렬이 만들어졌다고요. 그죠? 그게 내가 지금 찾고 있는 마이너스 3하고 4가 되면 돼요. 그러면 K값과 L값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얻어낸 녀석을 3식이라고 하고 문제에서 지금 이 결과식을 별식이라고 했을 때 별식과 삼식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같도록 하자. 같도록 하는 뭐를 구하자? K하고 L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좀 제가 같으려면 불러볼까요? K-L이 뭐가 되면 되고요? K-L이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고요. 2K 더하기 3L이 뭐가 되면 돼요? 4가 되면 돼요. 이제 얘네 둘이를 연립할 겁니다. 위의 식에다가 선생님이 2배 해서 밑에다 쓰면 2K-2L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6. 두 녀석을 위아래를 빼버리면 2K가 없어지면서 몇 L? 5L은 10. 그럼 L은 얼마? 2. L이 2인 거 알았으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L값과 K값 찾았어요? 좋습니다. 자, L값과 K값을 찾았으면은 이제 뭘 하면 되냐? 잘 보세요. 1식에다가는 K를 집어넣으니까 자, A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오른쪽에 K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3이 됐고요. 맞습니까? 자, 뭐를 뭐에다 집어넣었어요? K를 1식에 집어넣었어요. 이번에는 L을 몇 식에 집어넣어요? 2식에 집어넣어요. 그럼 L 대신에 2 집어넣으면 2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A에 마이너스 2, 6 이렇게 바뀌고요. 우변은요. 2를 곱하니까 L 자리에다가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8 이렇게 곱할 수 있었죠? 이제 이렇게 얻어낸 녀석들을 각각 선생님이 4번식과 5번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4번식과 5번식의 변변을 더하면 좌변은 아까 묶었을 때 뭘로 바뀌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이너스 3과 4가 되죠? A로 묶으면 우변은요. 같은 성분끼리 더하니까 뭐 나와요? 마이너스 4하고 11이 나오죠? 따라서 내가 찾고 있는 이 행렬의 식의 값은 마이너스 4하고 11이라는 이행일열 성분이 됩니다. 그럼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답이 있다. 그래서 1381번에 왕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왕별.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요게 그나마 좀 세련되게 푼 솔루션 1이고요. 요거를 또 다르게 푸는 방법을 필기 다 끝나면 또 알려드릴게요. 걔는 조금 더 무식하게 푸는 솔루션 2고요. 또 아주 빠르게 푸는 솔루션 3가 있어요. 네, 기대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1381번의 솔루션 2. 다른 방법으로 또 설명을 해볼게요. A가 일단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A를 미지 행렬 A, B, C, D로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B, C, D에다가 1하고 2를 곱했을 때 2하고 마이너스 3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식 두 개를 얻어낼 수 있어요. A 더하기 2B가 2고 C 더하기 2D가 마이너스 3이다. 맞습니까? 1식과 2식이 얻어졌죠. 두 번째, A, B, C, D에다가 마이너스 1과 3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1과 4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3B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C 더하기 3D가 얼마예요? 또 4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3식과 4식을 찾았죠. 그럼 A와 B에 관련된 식이 1식과 3식. 그죠? 이번에는 C와 D에 관련된 식이 2식과 4식. 그러면 1, 3을 연립하고 2, 4를 연립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식과 3식을 우리가 변변을 더해 버립시다. 그러면은 몇 B가 되고요. 5B는 얼마? 1. 그럼 B는 얼마? 5분의 1. 이렇게 찾을 수 있죠? B가 5분의 1이면은 A는 얼마? 5분의 8.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2식과 4식을 또 째려 보면은 두 개를 더했을 때 몇 D가 돼요? 5D는 얼마? 1. 그러면 D는 5분의 1. 자, D에다 5분의 1 집어넣으면은 C는 얼마? 마이너스 5분의 17.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행렬 A가 뭐라는 거 찾았어요? 5분의 8, 5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7, 5분의 1이라는 거를 찾았죠. 따라왔니, 얘들아? 그러면 그 녀석에다가 이제 뭘 곱하라는 얘기예요? 얘를 공통으로 5분의 1을 앞으로 묶어내면은 8, 1, 마이너스 17, 1이란 얘기고 A에다 마이너스 3하고 4를 곱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5분의 1 앞으로 빼고 8, 1, 마이너스 17, 1 놓고 마이너스 3하고 4를 이렇게 곱해봐요. 그럼 5분의 1이고 이제 행렬 연산하면 자 1행과 1열 만나서 마이너스 8 더하기 4니까 얼마? 마이너스 24 더하기 4니까 얼마?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하고 마이너스 3 곱하면 얼마예요? 51 더하기 4는 55.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얻어진 녀석 전부 5로 약분해 주니까 뭐하고 뭐 나와요?
4하고 11. 이렇게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2번이 나올 수 있더라. 요게 두 번째 풀이법. 알겠습니까? 행렬 A를 그냥 A, B, C, D라고 놓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를 찾아버리는 거예요. 아까는 A를 찾지 않고 풀었죠. 이해했니?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솔루션 3번. 이건 이제 교과 과정에서 없어진 내용인데 그냥 참고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A에 1, 2를 곱한 게 2하고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하면 A 옆에다 2차 정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1하고 2 이렇게 두 개의 성분을 세로로 써주시면 그 결과가 2하고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고 다시 A에다가 마이너스 1하고 3을 이렇게 또 곱해주면 그 결과가 마이너스 1하고 4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죠. 왜 그러냐면 자 A라는 녀석에다가 요 두 개의 녀석만 곱한다고 쳐봐. 그러면 1행하고 1열이 만나면 1행 1열 성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행하고 1열 만나니까 2행 1열 성분 나오는 거 맞죠? A의 2행과 1열이 나올 테니까. 그죠? 파란색만 갖고 생각해보면 A라는 녀석의 1행과 2열 만나니까 2행 1열 성분. A라는 녀석의 2행과 2열이 만나니까 뭐예요? 2행 2열 성분.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건 두 개를 이렇게 조건 하나로 합쳐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보통 행렬의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곱셈은 요번 교과 과정에 들어있지만 행렬의 나눗셈 역할을 해주는 역행렬이라는 개념이 요번 교과 과정에서 빠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요 정도를 한번 듣고서 대학을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야. 행렬 A가 있는데 걔가 A, B, C, D라고 하면 아무 때나 역행렬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거에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행렬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디터미넌트라고 합니다. 자, 디터미넌트 A를 계산하는데 그게 AD-BC예요. 뭐라고요? 이게 뭐가 아닐 때만 0이 아닐 때만 A의 인버스가 존재한다. 이걸 역행렬이라고 합니다. 존재하고 그 A의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은 AD-BC분의 1에 D하고 A 자리 바꾸고 B하고 C는 부호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 대치 FM 수학학원을 다니는 여러분들은 역행렬에 대한 얘기도 배우게 되니까 나는 그래도 행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우리 학원을 다닌 자부심이 있구나. 왜? 왜? 역행렬 구하는 건 자부심이다. 왜? 자리 바꾸고 부호를 바꿨으니까. 뭐라고요?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데, 와. 예. 자리 바꾸고, 뭐라고요? 부호 바꾸는 마음. 이해됩니까? 예. 누구랑 누구 자리 바꾸고요. 주대각성분은 자리를 바꾸고, 뭐라고요? 주대각성분 자리를 바꾸고, 나머지 성분은 뭘 바꿔라? 부호를 바꿔라. 자, 여기다 써놓을게요. 자리는 어디서 바꾼다고요? 주대각 성분은 자리 바꾸고 나머지 성분은 부호를 바꾸는 마음이다. 이러면 역행렬이라는 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봐봐요. 왜 역행렬이 나눗셈 역할을 해주는 거냐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미지 행렬 A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러면 행렬에 곱해져 있는 옆에 있는 2차 정사각행렬 1, -1, 2, 3은 없어져야 될 대상이란 말이야. 그죠? 그 녀석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그 녀석의 역행렬을 곱하는 거예요. 왜? 역행렬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 여기서 중요한 거. 역행렬의 역할까지 알아볼까요? 바로 행렬 곱셈의 역원 역할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역원 역할을 한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항등원은 연산의 결과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행렬이고, 역원은 그럼 뭐냐? 연산의 결과가 항등원이 되게 하는 행렬이다. 이해돼요? 그럼 봐봐. 곱셈을 하는데, A라는 행렬에다가 네모라는 행렬을 곱했더니, 곱셈의 항등원 단위 행렬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A의 네모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A의 역행렬이 들어간다. 뭐라고요? 그래서 네모가 바로 A의 역행렬이다. 이게 역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A분의 1과 같은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곱하면 1이 되게 만들어주는 녀석. 단위 행렬은 1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죠, 곱셈에서. 그래서 곱해서 1이 되게 만들려면 A분의 1이 원래 필요하잖아. 근데 행렬은 그렇게 표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역행렬로서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A의 인버스라고 읽어준다.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인버스. 인버스라고 읽어준다. A 인버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저 문제에다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어진 저 위에 쭉 식으로 다시 올라가서 누구를 찾는 게 목적이야? A를 찾는 게 목적이야. 뭐라고요? A를 찾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양변을 뭘로 나눠줘야 돼? 1 마이너스 2, 3으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 녀석을 나눠주는 대신에 뭐를 곱해줘도 된다? 그 녀석을 행렬 B라고 놓으면 B의 역행렬을 똑같이 양쪽에 곱해주는 거야. 뭐라고요? 똑같이 곱해줘. 그럼 B 곱하기 B의 역행렬은 뭐가 되니까? 단위 행렬.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행렬 A에다가 자신의 역행렬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다? 단위 행렬. 알겠어요? 즉, 1이 돼서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역수를, 봐봐요. 2x가 3이면 x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곱혀, 양변에? 역수를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지 행렬 A를 찾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해요? 역행렬. 뭐라고요? 역수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역행렬.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역행렬을 곱해버리니까 A만 남게 되고 좌변에서. 그치? 왜 좌변에서 A만 남아? B하고 B의 역행렬은 곱하면 뭐 되니까? 단위 행렬이 되니까. 그쵸? 아까 그랬잖아요. A하고 A의 역행렬은 곱하면 뭐 된다고요? 단위 행렬. 그러니까 B하고 B의 역행렬 곱하면 좌변에서 뭐만 남아? B하고 B의 역행렬 곱하면 단위 행렬 곱하기 A잖아요. 그럼 어떤 행렬 A하고 단위 행렬 곱하면 뭐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A요. 이해했니? 그래서 A만 남고 우변에는 누구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이제?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4하고 B의 역행렬을 계산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B 역행렬 계산해 봅시다. 공식이 뭐였어요? 먼저 AD 마이너스 BC분의 1 그거부터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AD가 3이고 BC는 마이너스 2니까 AD 마이너스 BC 하면 5잖아요. 그거분의 1이니까 뭐가 돼요? 5분의 1이죠? 5분의 1은 실수배니까 앞으로 빼도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라? 자부심을 가져라. 자리 바꿔라. 어떻게 돼요, 그러면? 3, 1 자리 바꾸고 나머지 두 성분은 부호를 바꿔라. 1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됐니? 솔직히 이게 익숙해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줄이잖아요.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잖아. 행렬의 곱셈을. 계산해볼까? 자, 1행과 1열 성분 곱하니까 얼마나 돼요? 6 더하기 2, 8. 자, 1행과 2열 성분 곱하니까 1. 2행과 1열 성분 곱하면 마이너스 17. 2행과 2열 성분 곱하면 1. 요게 행렬 A란 말이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 A에다가 마이너스 3하고 4를 곱한다. 라는 얘기는 5분의 1에다가 8, 1, 마이너스 17, 1에다가 마이너스 3과 4를 곱해주는 거랑 똑같네. 맞습니까? 5분의 1 안 건드리고 이제 자 이렇게 1행과 1열 성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4 더하기 4니까 얼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7하고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4를 2행과 1열을 곱하니까 어떻게 돼? 55가 나오죠? 그래서 바로 얼마예요? 마이너스 4하고 11. 그래서 요렇게 쓰고 이쪽으로 오면 행렬 A를 한 방에 구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답만 계산하면 끝난다는 얘기. 원래는 요런 역행렬이라는 거를 배운 옛날 교과 과정에서는 1381번과 같은 문제는 너무 기본 중에 기본 문제로 취급을 했었는데 이런 역행렬이 교과 과정에서 사라지고 났더니 얘를 행렬의 실수배라던가 연립방정식으로만 풀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풀이법을 다 보여드렸어. 첫 번째, 실수배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두 번째, 행렬 A를 미지 행렬로 놓고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A를 먼저 찾는 방법.
세 번째, 옛날 교과 과정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역행렬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고로 무엇인지 설명해 줬고 그걸 이용해서 미지행렬 A를 찾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주세요. 특히 세 번째 거는 진짜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예. 하지만 행렬의 역행렬을 이용해서 미지행렬을 찾는 도구가 되고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을 푸는 새로운 도구가 만들어졌구나라는 거 정도는 알아야 돼. 왜? 선생님이 행렬을 배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나중에 대학교 가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변수가 많은 연립방정식을 세워놓고 걔를 풀어내는 게 행렬을 배우는 원리다, 목적이다라고 했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역행렬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교과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대학교 가기 전에 적어도 누군가 한 번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해준 거야. 알겠죠? 네, 대학교 가서 이게 뭐야라는 생각 안 하도록 정리 잘 하세요. 그래서 개념 설명할 때는 따로 안 해줬고 문제풀이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정말로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세요.